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잠시 뒤인 11시부터 미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 나서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광물협정 체결 여부에 대해서 이 연설 때 밝힐 거라고 전했습니다.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 파국 이후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분 정도 뒤겠네요. 잠시 후 11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 나서게 될 텐데 저희도 현장 모습 생중계로 전해드릴 텐데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굉장히 주목됩니다. 하나하나 저희도 좀 관련해서 짚어보도록 할 텐데 우크라이나 종전협상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러시아가 만약에 응한다면 지상을 제외한 전선에서 휴전협정을 체결하고 싶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앞서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실제 어느 정도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가능성이 커 보이진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와 영국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1차적으로 공중과 해상에서 휴전을 하고 그리고 에너지 시설과 주요 시설에 대한 드론을 비롯해서 그런 공격을 금지한 후에 첫 번째 단계에서는 약 한 달 동안 지속한다라는 그런 아니고요. 이것은 영국, 프랑스가 얘기한 거고 그리고 나서 우크라이나 영토에 평화 유지군을 보내는 이제 그런 안들인데 젤렌스키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가는 휴전에 대해서는 응할 가능성이 있다. 그 해상까지도 휴전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현재 전황을 보면 이게 러시아한테 유리합니다. 병력도 우크라이나가 좀 부족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무기 지원도 중단한다라고 미국이 발표한 상황에서 과연 우크라이나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전쟁 지속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적어도 올 연말 그리고 사실 내년 정도까지도 전쟁을 지속하겠다라는 일정의 계획을 갖고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지속 능력 측면에서는 러시아가 유리한 것도 맞습니다. 그 최근 전황도 전반적으로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결정적으로 미국이 완전히 러시아 편을 들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으니까 러시아는 승기를 잡은 상태에서 자신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형태의 어떤 정전이나 휴전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을 당장 러시아가 수용할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유리한 상황이라는 건데 여기다가 지금 미국은 무기 지원도 다 중단을 해버린 거잖아요. 이게 지금 상황에서 미국의 지원이 빠진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타격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타격이 매우 크죠. 타격이 크다 해서 당장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수행을 못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미국이 그간에 지원했던 규모나 여러 가지 이 양상을 본다면 굉장히 큰 타격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가 3년간 지원을 받은 군사 지원이 약 1,3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절반 이상이 미국이 지원한 것이고 액수도 중요합니다만 핵심적인 무기 체계가 많이 미국에서 넘어갔죠. 특히 한 달에 약 30만 톤 정도 사용된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 포탄 같은 경우에 거의 절반 이상이 미국산이기 때문에 현재 전쟁 양상이 여전히 그런 포를 활용한 포격전, 진지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포탄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부족하다라는 것은 우크라이나에게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핵심 무기 체계들이 미국산이 많죠. 특히 이 지대 공 미사일이라든지 지대 지 미사일 또 방공 체계 같은 경우에도 다 미국산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빠지게 된다면 전쟁 수행 능력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수행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3년간의 전쟁에서 나머지의 부분은 상당 부분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자체 생산 조달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특히 포 같은 경우에 유럽 비율이 약 70%를 넘고 78%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버틸 수 있다. 이제 다만 만약에 미국이 전면적으로 공급을 중단한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한 일부 얘기는 여름 정도까지 버티기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군사 지원 중단에 발단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광물 협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가기도 했었고 군사 지원에 대한 중단 이야기가 나오자 젤렌스키 대통령도 언제든지 협정을 체결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다시금 계속해서 언급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보도에 따르면 이제 11시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의회 연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을 거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할지 그리고 협정을 조만간에 체결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며칠 전에 있었던 전 세계 다 생중계된 그 상황을 아마 여전히 다 기억들 하고 계실 텐데요. 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큰 게 광물 협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거기에 대해서는 사전 정지 작업이 있어서 사실상 젤렌스키가 저희 장면이 나옵니다만 저 자리에 간 것은 서명을 하러 간 거였죠. 근데 뭐 큰 틀에서는 약간의 사고 같은 형태로 결국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왜냐하면 이게 한 50분간 생중계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보통 정상 간의 또 어떤 이런 대화 그리고 여전히 중요한 협정을 놔두고 마지막에 양측 정상 간이 결정해야 할 협상이 남긴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길게 기자들한테 공개하진 않죠. 그럼 한 5분, 뭐 많아야 한 10분 정도 모두 발언 형태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는 문 닫아놓고 아마도 이제 뭐 큰 소리가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런 과정이 다 생략이 돼버려서 네. 기억들 하시지만 한 40분까지는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뭐 좀 격한 얘기가 오고 가고 10분 동안 파행으로 가버려서 뭐 트럼프가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돌아가서 첫 질문에 뭐 답을 드린다면 광물 협정 자체는 이미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상당 부분 근접했기 때문에 서명만 남아 있다는데 다만 젤렌스키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특히 그날 뭐 잘 보셨겠지만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미국한테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사고가 있은 후에 사건이 있은 후에 젤렌스키가 계속해서 저기도 나옵니다만 그거의 표현과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에게 감사한다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의 이 제블린이라고 대전차 미사일을 제공하는 것을 결정한 것이 바로 트럼프였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계속 얘기를 했고 더불어서 젤렌스키 대통령도 광물과 안보에 대한 협정에 대해서 언제든지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이번에 그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이 부분을 밝힐지는 그 부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예. 뭐 그거 협정 자체에 서명할 가능성은 뭐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전히 우크라이나는 가장 중요한 이 자신들의 안전 보장, 안보 보장에 대해서는 뭐 그것은 포기할 수는 없죠. 다양한 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광물 협정과 연계해서 뭐 협정 안에 그것이 들어갈 가능성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연계해서 계속해서 미국한테 또 나토 국가와 협력해서 그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지 안전 보장을 받으려고 할 가능성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발언이 이제 잠시 뒤에 11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국정연설에서 이제 나올지가 이제 주목이 되는 것인데 지금 마침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연방의회 의사당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는 이 의회 연설이요. 이제 미국 대통령이라면 매년 이제 3월에 하는 이제 것인데 특히나 이제 올해는 취임 첫 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럼요. 특히 트럼프 취임해서 한 달여 보여준 여러 가지 정책들, 대외 전략의 여러 가지 모습들은 세계를 굉장히 많이 놀라게 하고 있고 비록 우리가 트럼프 일기를 충분히 경험을 했습니다만 일기 때와 또 굉장히 다른 형태의 거친 이런 모습들 또 국제 질서에 우리가 익숙한 질서를 훼손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당연히 이 연설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주목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지난번 취임사를 보면 취임사가 마치 이번 상하원 합동 연설 같은 것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취임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큰 비전을 보여주고 예. 특히 미국이 앞으로 미국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힘이 강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4년에 앞으로 미국이 중심에서 어떻게 세계를 끌어가야 되느냐 이제 그런 일종의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취임사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고 국내 문제만 가서 자기가 할 것들에 대해서 의제만 쭉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매년 3월 달에 하는 그런 비슷한 형태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아마도 그 틀에서 이번도 얘기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얘기할 것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이 자기가 뭔가 성취한 것을 홍보하고 선전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뭐 한 달 반 정도 시기에 이미 했던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불법 이민자 강력하게 단속하는 잠시만요. 이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머스크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상하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머스크가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손님들도 초청을 해서 이게 단순히 이제 상하원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서로 인사하는 모습들도 보이는데요.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상원 의원들이 참석하고 예.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연설에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는 초청자들이 옵니다. 그 머스크가 보였다라는 것은 당연히 트럼프가 지난 한 달여 동안 해왔던 이 정부 개혁을 상징하기 위해서 정부 개혁이 얼마나 중요하고 임의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제 머스크가 참여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2017년 첫 그 연설에서는 당시 한국의 지성호 현 지사죠. 지성호 지사가 초청을 받아서 이 목발을 짚고 흔드는 그런 모습들이 예, 보였고 그러니까 이번에 또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 피격 사건 작년 7월달에 있었던 그 사건의 유족들 소방관 유족들이랑 뭐 그런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통령 연설에서 핵심 메시지와 연계돼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다 비추게 돼 있죠. 그래서 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짚어주셨지만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 피격 사건으로 숨진 소방관의 유족이라던가 딥페이크 피해 10대 소녀, 또 철강 노동자, 사망 경찰관 유족 등 이런 부분들이 초청 손님들을 통해서 행정부의 정체성을 드러낸다고 하는데 일기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때와 비교해서 좀 달라진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기 때의 발언은 기존에 내세웠던 발언들에 비해서는 조금은 좀 수그러진 합동 연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기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취임식에서 했던 그 얘기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기를 준비하면서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의제들이 지난 한 달 반 했던 것을 확실하게 이미 방향을 잡았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다라는 얘기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할 가능성이 큰데요. 한 뭐 몇 가지가 이미 보이는데 불법 이민자 단속 예. 이미 시도해서 뭐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라고 선전할 가능성이 있고 또 이 무역 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한 정당성과 또 그것도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해외 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이미 굉장히 많은 액수의 해외 기업을 해외 투자를 유치했기 때문에 이것도 본인의 성과다라고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을 나눈 연방정부 개혁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머스크를 내세워서 이른바 도지라고 불리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아마도 국내 정치적으로 그런 자신의 어젠다, 의제와 성과를 강조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거와 더불어서 과연 세계에 대한 지난번 취임사에 나오지 않았던 그러니까 세계 정세와 세계 질서에 대해서 과연 트럼프가 어떻게 이것을 인식하고 전략을 갖고 가고 있느냐 아마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제일 중요한 문제 그리고 뭐 가자지구 평화 구상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또 중국과의 관계 그런 부분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 글쎄 한반도 문제는 그간에 트럼프가 아직 본격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 문제에 포함해서 그것이 포함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커 보이지는 않는데요.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일단은 본인이 취임하고 50일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한 부분들에 대한 이제 성과들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잠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합동 연설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의 지금 이 시각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나오겠습니다. 말씀하신 관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게 상당히 본격적으로 전향적으로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나 뭐 중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멕시코까지도 포함이 됐단 말이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를 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뭐 이미 예고를 계속했죠. 그건 자신의 지난 대선 기간 내내 얘기를 했고 취임사에서도 얘기가 됐고 본인이 관세라는 것을 통해서 미국이 다시 한번 경제적으로 부강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관세를 통해서 그간 미국이 동맹국, 우방국 혹은 다른 국가에게 이제 트럼프가 편히 거칩니다만 경제적으로 착취당한 것을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관세 자체에 대해서 트럼프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사랑이고 그다음이 관세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만큼 관세에 대해서 진심의 모습을 여러 차례 드러냈죠. 물론 그런 관세 부과가 그 트럼프가 구상하는 미국의 경제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부유하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안 그렇다는 의견이 훨씬 많은 것이고요. 특히 대외 관계를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상당 부분 전통적인 우방국, 동맹국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캐나다와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가장 핵심 동맹국이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두 국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국가들과는
이미 지난 그 1기 때였죠. 멕시코 캐나다와 무역 협정 USMCA라는 걸 맺어갖고 이것은 사실상 관세를 없애는 그런 협정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물론 이게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뭐 불법 이민이라든지 아니면 마약, 펜타닐에 대한 문제로 다른 문제로 걸고 갔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기존에 있는 이런 조약을 무시한 그런 트럼프의 행동은 굉장히 국제사회로부터 당황하게 만들 것은 맞고요. 특히 캐나다라는 국가는 미국과는 굉장히 특수한 관계입니다. 미국의 가장 핵심 동맹국이라고 하면은 캐나다와 영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캐나다와 영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늘 동조하고 미국을 지지해 왔는데 그런데 가장 우선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비판을 하고 심지어는 미국의 51개 주로 들어오라고 캐나다를 얘기했다라는 것은 아마도 전 세계 미국 동맹국 우호국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물론 부정적인 메시지입니다만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유럽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유럽과의 관계에서는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는데 유럽과는 확실히 거리를 두겠다라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유럽의 문제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고 유럽의 안보와 유럽의 문제는 유럽이 알아서 책임을 지고 트럼프의 큰 구상은 오늘 이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유럽도 중동도 그 문제를 다 정리하고 결정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유럽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안보를 책임을 지도록 하고 거기에 미국이 개입하고 부담하고 있는 책임과 비용을 줄이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중국 견제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잠시 후에 미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진행이 될 텐데요. 좌측에 보이는 인물이 이제 제이디 벤스 부통령입니다. 미국의 상원 의장을 겸직을 하게 되고 우측에 보이는 인물이 이제 하원 의장인 마이크 존슨입니다. 이제 앞서서 저희가 현장 장면을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두 인물이 번갈아 가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앞서 다른 인물들이 등장을 하면서 상하원 의원들이 모두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치는 모습도 지금 조금 전 하면 지금 모습들 함께 보고 계십니다. 오늘 연설 주제 아메리칸 드림의 부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미국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상하원 합동 연설에 나서게 됩니다. 취임 후에 43일 만인데요. 미국 대통령 매년 3월에 한 해 비전을 선포하는 의회 국정연설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는 연두교서란 전통인데 취임 첫 해에는 이보다는 더욱 포괄적으로 향후 4년 동안의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합동연설로 이뤄지게 됩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3월에 진행되는 국정연설이 이제 막 시작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취임 첫 해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도 상당히 주목이 되고요. 또 얼마나 오랜 시간 또 이야기를 하게 될지 역시도 주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중국에 대한 이야기 하셨어요. 중국을 견제하는 이제 방향으로 갈 것이다. 중국이 마침 이제 양회를 또 개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는 어떤 관세 보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것들을 이제 좀 내놓을지 역시도 지금 사실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미국과 중국과의 분위기는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좀 폭풍 전야 같은 것이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 견제는 매우 중요하고 1기 때는 중국을 파산한 전체주의 국가라고 부르면서 아주 굉장히 공격적이고 거친 정책을 했었죠. 아마도 2기에서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 그런 정지 작업을 일단 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뭐 가자나 중동 문제를 좀 정리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과의 일종의 전략적 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미 관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을 했고요. 네. 트럼프 1기 때도 중국에 적지 않은 분명히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에 10%다 또 10%, 그러니까 45%의 관세가 부과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뭐 굉장히 높은 관세가 이미 부과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도 그 대항 조치를 했죠. 예. 근데 이번에 그 나온 조치를 보면 오는 10일부터 중국도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데 주로 핵심이 미국산 농축산물입니다. 예. 주로 닭고기, 밀, 수수, 대구. 이게 왜 이러냐면은 이런 농축산물은 미국의 주에서 생산되는 그 주가 대부분 공화당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 주들의 농민들이 실질적인 소득 감소가 있을 수밖에 없는 타격이 것이고. 바로 가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트럼프를 지지했던 유권자층을 겨냥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잠시 뒤에 이제 의회 연설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이 관세 부분도 그렇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던가 가자 전쟁과 같은 이야기도 나올 수 있겠고요. 뭐 가능성은 낮다고 좀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뭐 한반도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이 될지 저희가 주목을 또 해봐야겠습니다. 한두 가지 특징을 봐야 되는데 아마 적지 않은 분들 트럼프 일기 때 기억을 하실 텐데 그 당시에는 하원이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당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앉아있지 않았습니까? 그 전통적으로 본인이 대통령이 연설한 것을 이제 의장한테 주는데 그때 예. 낸시 펠로시가 다 생중계해야 되는데 그걸 찢어버렸죠. 그 정도의 아주 심각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분위기가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공화당이 상하원 양당의 양쪽에 다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존슨 하원 의장이나 벤스 부통령이나 다 공화당 소속이니까 예. 매우 트럼프에게 우호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조금 뭐 약간 떨어져서 말씀을 드리면 그 얼마만큼 시간을 할 것이냐. 네. 이 시간에 뭔가 정해진 건 없거든요. 예. 역대 보면은 빌 클린턴 대통령 때로 기억을 하는데 클린턴 대통령이 약 1시간 반 정도를 예. 연설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긴 연설이라서 그게 아마 역대 가장 긴 연설로 나오고 있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트럼프도 연설을 굉장히 길게 하거든요. 우리 말을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는 사전에 다 준비된 형태로 연설을 해서 자신이 더 집어넣기는 적지 않겠다 생각을 합니다만 적지 않게 긴 연설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 연설의 거의 대부분은 자신의 성취 업적을 과시하는 부분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기존의 성향과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향을 본다면 짧게는 안 할 것 같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앞서 현지 시간 3일에 SNS에 연설문에 적힌 그대로 말하겠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만 하지만 오늘 어느 정도의 그 시간이 할애가 될지 또 현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미국 언론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4가지, 5가지 정도 주목할 점들을 나눠서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좀 미 현지 분위기라던가요? 미국 언론들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핵심적인 것이 미국에서는 현재 요즘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민주당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물론 대선에서 실패했고 또 상하원 양당에서 다수석을 놓치긴 했습니다만 미국은 행정부, 의회, 사법부가 완전히 독립된 상호 균형과 견제가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지난 한 달 반 가까이 보여준 여러 가지 모습들은 미국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세계에 대해서 질서를 매우 흔드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합동 연설 이후에 민주당이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해서 낼 것이냐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또 미국의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나오면 예. 여전히 하원 의원입니다. 아마 예. 최장수 하원 의원으로 기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됐고 민주당 의원들 중에 저렇게 핑크색 옷을 입은 것은 여성의 권리를 의미하는 그런 상징성을 부과해서 그런 여성 의원들이 옷을 입고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끌어갈 건가 민주당 내에서도 고민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보통 이런 이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한 이후에 보통 그 비슷한 형태로 조금 뭐랄까요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공화당에서 대통령이 연설했으면 민주당에서 또 어떤 사람이 보통 이제 의원들이 나와서 그런 연설을 예, 하는 예. 그런 전통이 있거든요. 네. 이번에는 또 누가 나와서 어떤 형태로 연설할지 그것도 하나의 관심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멜라니아 그렇죠, 맞죠? 예, 지금 멜라니아 여사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연방의회 의사당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고요. 손짓 서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정된 11시가 조금 지나서 멜라니아 여사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속보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하단 자막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가스관에 한국 등의 참여를 희망한다. 수조 달러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언급을 할지 연관된 부분에 대한 입장 발표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관심 가는 부분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투자를 얘기할 가능성은 크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해외에서 얼마나 많은 투자가 있었는지를 얘기를 할 것이고 거기에 포함돼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등장. 네, 지금 마크 루비오 예, 예. 국무장관이네요. 아직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조금 전에 영부인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이 투자와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투자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계속 요구를 한 거고 한국이 구체적으로 언급될지는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은 이 지도자 부재인 상황에서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그 정리된 입장들이 나오질 않고 있고요. 개별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다 모아서 일본이 했던 형태로 어느 정도 향후 몇 년간 어느 수준의 투자가 될지 트럼프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은 그 부분이고요. 특히 그것을 통해서 기존의 무역 적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얘기들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내각이에요. 예. 케네디 주니어의 보건장관 모습이 보이고 있고 아마 그 다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겠죠. 순서대로 지금 헤그세스 내각부터 국방장관. 그렇군요. 국방장관의 모습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영부인과 내각 인물들이 지금 연방의회 의사장의 모습을 드러냈고 착석을 하게 된 이후에 대통령의 모습까지도 나오게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화면을 통해 보고 있는 것처럼 내각 인사들이 이제 의사당에 입장하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내각 인사들에 대해서도 초반에 좀 이야기가 많지 않았겠습니까? 뭐 여전 그 얘기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2기 내각 인선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결국 트럼프에 대한 충성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얼마 전에 젤렌스키 그 정상회담의 그 상황에서도 제이디 벤스 부장관, 제이디 벤스조차도 부통령조차도 사실상 완벽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편을 들고 대신해서 자신이 좀 젤렌스키를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까지 보여줬던 것이 있고요. 그 외에도 나머지 장관들도 계속해서 같은 목소리로 젤렌스키를 비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이전 1기와의 분명한 차이는 이 내각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보다는 트럼프의 기본적인 전략과 생각을 뒷받침하는 이른바 충성파들로 포진하고 있다는 것이 지난 한 달여 보여주고 있는 확실한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본인이 이제 추진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밀고 나가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1기 때 자신의 정책 중에 상당 부분이 안 된 것은 결국 그 정부 내부에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끊임없이 딥스테이트라는 표현을 쓰죠. 기존의 그 정부 내에서 기득권층들이 자신이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방해했다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인물들을 다 배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징 중에 하나가 상당히 젊고 그리고 정치권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인물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런 특히 또 하나 특징은 트럼프가 워낙 이 방송 그런 경험이 많고 대국민과의 접촉을 중시하기 때문에 또 방송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내각으로 들어온 것도 조금 전에 나왔던 국무장관도 피트 헤그세스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고 이제 예. 그런 사람들이 나온 것은 자신의 정책을 잘 홍보하고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앞서 저희가 내각 인사들의 입장 장면까지 봤는데 지금 그 관계도에 대해서 또 주변 분위기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미국 정부 효율부 수장이죠. 모습도 보였는데 그 권력 구도라고 해야 될까요? 내각 내에서도 굉장히 여러 견제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구도는 계속해서 좀 갈 거라고 보십니까? 각각의 역할에 대한 비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럽긴 예. 한데 이게 계속 지속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지배적입니다.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내부에서도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트럼프도 그렇고 머스크도 그렇고 둘 다의 성향과 성격이 2인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완벽하게 모든 것들이 집중이 돼야 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에서도 승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만 현재는 양쪽 다의 필요가 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이 연방 정부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고요. 그 이미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그렇죠. 있고 또 거기에서 상당 부분 관련된 사람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을 뭐 머스크한테 좀 맡긴 것이죠. 그러니까 나서서 이것을 해라 해갖고 임무를 줬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일책이긴 합니다만 연방 정부의 개혁이 일정 수준 될 때까지는 최소한 머스크와의 공조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공무원들을 건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머스크가 손을 대고 있는 건데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잘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까? 의견이 나뉘죠. 왜냐하면 연방 정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 부분에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미국 유권자들의 적지 않은 공감을 하는 생각들인데 문제는 공무원도 미국 유권자들이 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나도 거친 과정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 과정상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머스크는 일반 기업을 하는 사람이고 또 기업을 하는데도 굉장히 특징적으로 자기가 모든 걸 주도해서 기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과 그런 방법으로 연방 공무원, 사실 연방 공무원의 다수는 자신의 직위가 보장이 됩니다. 이 공무원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소송이 걸려 있고 그 소송에서 또 그 트럼프 행정부가 지는 그런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의 문제가 크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런 복잡하고 뭔가 논란이 되는 그런 문제를 오히려 머스크한테 맡김으로써 자기는 조금 바깥에 있으면서 결국 결과는 자기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덧 11시 10분을 넘어갔습니다. 이제 내각 인사들도 어느 정도 자리를 앉은 것으로 보아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곧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이제 국내 상황에 대해서 또 국외 상황, 그러니까 국제 질서에 대해서 어떤 발언들을 하게 될지 상당히 주목이 되고요. 오늘 이제 연설의 이제 방향성이 아무래도 지금까지 이제 본인이 해온 여러 가지 성과를 이제 부각하고 또 그 당위성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또 특별히 어떤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지 이 부분도 주목해서 저희가 함께 봐야겠습니다. 네, 화면을 통해 이 시각 미 연방의회 의사당의 모습 함께 보고 계신데요. 이제 잠시 후면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하원 의원들도 모두 일어서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을 준비를 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가장 상단에 이제 좌측에 제이디 벤스 부통령의 모습도 보이고요. 그 오른쪽으로는 작게나마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의 모습도 보입니다. 저희가 내각 인사들의 입장과 관련해서 트럼프 2기에서 이제 내각 인사들 그 권력 구도에 대해서 충성심이 가장 최우선이 될 거다. 결코 트럼프 대통령도 2인자를 납득하지 않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제이디 벤스 부통령의 모습도 잡히고 있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해서 연설을 곧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연설 주제가 아메리칸 드림의 부활입니다. 때문에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궁금하고 사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연설하는 것을 좋아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오늘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여기서 이제 본인의 입장들을 또 피력할지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요. 한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예.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좀 예상할 수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국제 무대나 국내에서 의미 있는 연설을 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중에 하나가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물론 화상이긴 합니다만 연설을 했는데 다보스 포럼이라는 거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떻게 하면 경제를 잘 끌어갈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는 강자 약자를 다 포함해서 공존하고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구상들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 40분 넘게 그 본인의 생각을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미국 얘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서 미국이 자기가 하고 있는 관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얼마나 잘 되고 있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얘기만 했었거든요. 아마도 이번에 더더군다나 이런 상원 합동 연설에서는 그런 식의 그 연설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네, 지금 대통령을 호명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모습을 드러냈네요. 주먹을 불끈 쥐고 연방의회 의사당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의 모습도 보이고 있지요. 네, 이 시각 미 연방의회 의사당의 모습인데요.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호명이 있은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연방 상하원 의원들과 이제 악수를 나누면서 일일이 인사하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모두 국소를 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인사를 하고요. 간단하게 악수도 나누면서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미국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상하원 합동 연설에 나서기 위해서 입장하고 있는 장면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 43일 만입니다. 미 대통령 매년 3월 한 해 비전을 선포하는 의회 국정연설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미국의 전통에 따라서 이 연설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취임 첫 해인 만큼 더욱 포괄적으로 향후 4년 동안의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합동 연설이 이뤄지게 됩니다. 이번 연설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창하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 불법 이민자 단속, 국경 통제 강화와 관세를 통한 무역 수지 개선 및 해외 기업 유치, 연방정부 개혁 등에 주력해 왔습니다. 이날 연설에서도 이러한 성과를 과시하고 당위성을 설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관세를 통한 무역 수지 개선이라든가 해외 기업 유치, 저희가 속보를 통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한국 기업에 대한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 참여를 환영한다는 입장도 이제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에서도 오늘 연설을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알래스카의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인 거대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과 한국 등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연설 내용이 나올지도 주목이 됩니다. 그럼 입장하는 여러 가지 장면이 흥미로운 것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영어로 aisle이라서 통로죠. 네. 이 통로를 상대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쪽이 공화당이고 왼쪽이 민주당입니다. 근데 지금 쭉 들어오는 모습을 보시면 전적으로 오른쪽으로만 돌아서 계속 악수를 하고 있고 왼쪽에 민주당 의원 중에 일부 푯말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걸 보니까 이쪽 공화당의 한 명이 그것을 또 뺏어서 던지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요. 전혀 민주당 쪽에는 얼굴도 보이지 않고 민주당 의원 중에 일부는 서 있지도 않은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사실상 이제 등을 진 채 그렇죠. 지금 공화당 이게 인사들과 미국의 정치 양극화를 상징하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당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입장에는 다 일어나서 같이 박수를 치고 악수를 양쪽 다 이 통로를 사이에 두고 악수를 하는 전통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없어지는 모습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오늘 저 자리에 이제 민주당 인사 몇 명은 이제 아예 참가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전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좀 이것이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이게 의회 국정연설을 하러 이제 대통령이 입장을 했는데 원래 이렇게 좀 뭐랄까요 환호하는 분위기 저것은 원래 전통적으로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상하원 다 마찬가지 말씀드린 민주공화 상관없이 일단 대통령이 입장하면은 다 일어나서 같이 박수를 치면서 환영하는 것이 미국 의회의 전통인데요. 그 전통의 상당 부분이 좀 훼손된 모습들이 이번에 오히려 지금 저 모습이 훼손된 모습이다. 그렇죠. 예. 그렇군요. 자, 트럼프 대통령 말씀하신 아이를 통해서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향해서 이제 전시 뒤에 연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연설대 앞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요. 지금 벤스 부통령과도 악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이제 연단에 올라섰고요. 뒤쪽에 제이디 벤스 부통령 상원 의장이죠. 하원 의장인 마이크 존슨과도 인사를 나누고 지금 건넨 거는 어떤 겁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걸 건넸는데요. 그 부분도 잠시 뒤에 저희가 먼저 확인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멜라니아 여사에게 손짓을 한 것 같은데요. 이제 곧 연설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건넨 거는 자기의 연설문을 보통 건네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기 때 연설했는데 당시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가 저것을 글쎄요 끝날 때쯤에 그것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찢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 적이 있었죠.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얼마나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미국에 대한 이야기,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It's a great honor. Thank you very much. 여러분 앞에 서서 Speaker 정말 큰 Johnson. 영광입니다. Vice President Vance, 존슨 the First 하원 Lady 의장님, of the United States, 반스 부통령님, 그리고 저희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 members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 thank 그리고 you very 미국 much. 의회의 모든 And to 여러분께 my 감사의 fellow 말씀을 드립니다. Citizens, 그리고 저희 동료 America 시민 is 여러분, back.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Six weeks ago, I 6주 stood 전에 beneath the dome of this Capitol 저는 and 의사당 proclaimed 앞에 the 서서 dawn of the golden age of America. 미국의 황금기를 From that moment on, 선언했습니다. it has been nothing but swift and unrelenting 그리고 action 제가 그 취임 선서를 한 to usher in the 이후로 greatest and most 저희는 successful 신속하게 era 모든 노력을 in the 기울여 history of our country. 우리나라의 가장 We have 빛나는 역사를 accomplished 만들기 more in 위해 43 노력해 days 왔습니다. than most administrations accomplished in 4 years or 8 지난 years. 4년간 또는 8년간 지난 정부들이 시작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저희는 6주 만에 이미 시작했습니다. I returned to this chamber tonight to report 저는 다시 that 이 America's 의사당에 momentum 돌아와서 is back, 여러분 our 앞에 spirit is back, our 미국의 pride is back, 성장 동력이 our 다시 confidence is 돌아왔다. back, 그리고 우리의 and the 자신감이 American 돌아왔다. dream is surging bigger 미국의 and better 꿈이 than 더 ever 크게 before. 떠오를 것이다. 그 전보다 더 큰 미국의 꿈이 여러분 앞에 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The 섰습니다. American dream is unstoppable, 아메리칸 and our country 드림은 is on the verge of a 결코 comeback, 멈추지 않을 the 것입니다. likes of which the world has never witnessed and perhaps 지금껏 전 세계가 will never 목도하지 witness 못한 again. 강력한 미국의 꿈이 been anything 여러분 like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The presidential election of November 5th was a 작년 mandate 11월 5일에 like 있었던 has not 대통령 been seen 선거는 in many decades. 수십 We 년간 won all 보지 7 swing 못했던 states, giving us an electoral college victory of 권력을 저희에게 312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많은 선거인단의 지지로 이렇게 새롭게 행정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We won the popular vote by big numbers and 그리고 won counties 저희는 in our country. 그 전에 없었던 가장 큰 표 차이로 선거를 이겼습니다. And won counties in our country 2,700 그리고 to 미국의 한 525 카운티에서는 on a map that reads almost completely red for Republican. 대다수의 표가 공화당에 쏟아졌습니다. Now for the first time in modern history, 그리고 more 현대사에서 Americans 최초로 believe that our country is headed 더 in the right 많은 direction 미국인들이 than the 이제야말로 wrong 미국이 direction. In fact, 올바른 방향으로 it's an 나아가고 있다고 astonishing record, 믿고 있습니다. 27-point swing, the most ever. 그리고 저희는 가장 많은 주인 27개 주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Likewise, 마찬가지로 small business optimism saw its single largest one-month gain 자영업자들의 희망도 그 어느 ever 때보다 recorded, 큰 a 상황입니다. 41-point jump. 이들의
긍정적인 미래 전망이 41% 이상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하원 의장으로서 더 이상 이 의회 진앙을 막는 자들에게는 막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의회 논의를 막는 경우에는 저희 경비원을 통해서 퇴장하시도록 하겠습니다. Mr. Green, take your seat. 네, Take your 모두 seat, sir.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Take your seat.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Finding that members continue to engage in willful and concerted disruption of proper decorum, the chair 다시 now 한번 directs the sergeant 이 at arms to 적절한 restore 의회의 order. 논의를 막는 경우에는 저희 행정명령을 통해서 Remove this gentleman from the chamber. 더 이상 이 방에 머무르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Members are directed to uphold and maintain decorum in the House. 네, Mr. President, you continue. Thank you.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Over the past 6 weeks, 지난 I have signed 6주간 nearly 100 저는 executive orders 약 and 100개의 taken more 행정명령에 than 400 서명했습니다. executive actions, a record to 그리고 restore common sense, safety, 실제로 400개가 optimism, 넘는 and wealth all 행정명령을 across 통해서 our wonderful land. 전국의 모든 영토의 번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In fact, it has been stated by many that 그리고 the first month of our presidency, it's our presidency, 트럼프의 is the 집권기가 most 시작된 successful in the history of our 이 nation. 첫 6주는 가장 성공적인 미국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And what makes it even more impressive is that 그리고 더욱더 you 인상적인 know who number 것은 2 is? George Washington. How about that? 제 다음으로 가장 인상적인 미국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었습니다. Within hours of taking the oath of office, I declared a 제가 national 취임 emergency 선서를 on our 하면서 southern border. And I 남부 deployed 국경에 the US 비상을 military 선언하겠다고 and 말한 바 border patrol to 있습니다. repel the invasion of our country. 우리 국가로 불법 침입하는 모든 사람들을 막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난달 불법 이민이 recorded ever.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They heard my words and they chose 이 not to 불법 come. Much 이민을 easier 하고자 했던 way. 사람들도 제 이야기를 듣고 국경으로 무리하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 대통령 집권 시기에는 한 달에만 수십만 명이 들어왔고 이들 중에는 정신병원에 있어야 할 사람들부터 불법 마약을 거래하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불법 이민이 자행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이 민주당원들을 보면서 이들을 위해서 제가 웃음을 드리거나 박수를 드리거나 이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국 전역을 해칠 수 있는 질병,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여러 가지 범죄,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정당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이 정당이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했던 시기에 이런 문제들이 5배 이상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So Democrats sitting before me,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for just this 민주당 one night, 여러분, why not join us in 하룻밤이라도, celebrating so many 오늘 이 incredible wins for 하룻밤이라도 America? 미국을 위해 우리가 달성한 이 For the 모든 good of our 성취들을 위해 nation, 축하해 let's 주시면 work together 어떨까요? and let's truly 그리고 make America 함께 great 일하면서 again. 앞으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십시오. Every day my administration is fighting to 매일같이 deliver 저희 행정부는 change 부지런히 America 일하고 needs to 있습니다. bring a future 미국의 that 미래를 America 다시 deserves, 가져오기 and 위해서, we're doing it. This is a time for big dreams and bold 그리고 action. 이제야말로 우리가 과감한 행동을 통해 큰 꿈을 이뤄야 할 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연방 규제와 새로운 연방 정부의 고용을 멈춘 상태입니다. 저희는 좀 더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스꽝스러운 환경 정책이나 우리에게 수조 달러 이상의 예산을 요구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WHO, 세계보건기구가 몹시 부패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반하는 인권 정책 기관들도 저희에게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서 도입되었던 모든 규제들, 그리고 우리에게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효율성을 막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들을 모두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함으로써 저희 경제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부담을 경감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저는 오래된 구식의 모든 경제 규제들이 사라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믿음으로 이미 많은 경제 규제들을 철폐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 1기에서 저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많이 없앤 바 있습니다. 그 전에 모든 대통령들과 비교했을 때도 이런 불필요한 규제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weaponized government where, as an example, a sitting president is allowed to viciously prosecute his political 그리고 opponent. 현직 대통령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사법권을 활용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시도가 저를 향해 있었지만 결과가 어땠습니까? 저는 정부의 모든 검열과 규제를 막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표현의 자유를 막는 모든 규제를 철폐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 저는 미국의 공식 언어를 영어로 선언하는 행정 규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재명명했습니다.
likewise, I 마찬가지로 renamed 저는 for a great president, William McKinley, Mount 윌리엄 McKinley again. 맥킨리를 다시 마운트 맥킨리로 재명명하기도 했습니다. Beautiful Alaska. We love Alaska. We've ended the tyranny of so-called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policies all 그리고 across 저는 the entire 다양성, federal 평등성 government and 정책을 indeed the private sector and our military. 모든 연방 정부에서 그리고 군대에서 모두 삭제했습니다. Our country will be woke no longer. 더 이상 이러한 다양성, 평등성 정책은 우리 국가에서 유효하지 않을 것입니다. We believe that whether you are a doctor, an accountant, a lawyer, or an 여러분이 air traffic controller, 의사이든 you should be hired and promoted 어떤 based 직업을 on 가지고 skill and 있든 competence, not race or gender. 인종이나 성별에 차별받지 않고 여러분의 능력을 바탕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You should be hired based on merit. 여러분은 And the Supreme 여러분의 Court 능력을 in a 기반으로 grave and 고용될 very 것입니다. powerful decision has 그리고 allowed us to 대법원은 do 이를 so. 위해서 Thank you. 우리가 그렇게 능력을 기반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공공학교에 있는 이러한 인종 정책을 철폐했고 세상에는 특히 미국 내에는 두 개의 성별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성과 남성 이 두 개의 성별입니다. 또한 저는 남성이 여성의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3년 전에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에서 올스타 배구 스타로 활발히 활동했던 이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구 경기 중에 큰 부상을 통해서 뇌의 부상을 입었고 그 결과 오른팔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페이튼 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이제는 남자 운동선수들이 더 이상 여자 리그에서 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수치를 알고 싶다면 역도, 수영, 사이클링, 그리고 장거리 달리기 등등 여러 가지 스포츠를 보십시오.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5시간 내지는 4분 이렇게 큰 기록 차이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이 여성 리그에 참여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앞으로 실시하기 위한 상식적인 여러 가지 개혁의 일부일 뿐입니다. 상식이 모든 정책의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중 하나는 노동자 가정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경제적인 재앙이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거의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상승했고 식료품 가격도 상승했고 생필품도 너무나 크게 상승한 나머지 수백만 가구들이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84년 내에 가장 크고 가장 위험한 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위해를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가정들이 여유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은 특히 달걀 가격이 통제를 벗어나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달걀 가격이 특히나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제 다시 저희 내각의 여러 강요들과 함께 노력해서 달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훌륭한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에너지 가격이 매우 안정화되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약 95% 이상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약 100개 이상의 발전소가 폐쇄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폐쇄된 발전소를 다시 열고자 합니다. 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내 현안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했는데요. 오늘 연설 주제가 아메리칸 드림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만큼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의 성과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연설 과정에서 장내 대조적인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압도적인 선거에 대한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민주당에서의 야유, 공화당에서의 함성과 환호가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거짓이라는 손팻말을 들고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항의를 했고 항의가 계속되자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이를 제지하기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행정명령을 통해 민주당의 하원 의원이 퇴장당하는 장면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